입맛이 없을 때라든지 집에 먹을 게 없거나 배달 음식은 좀 부담스러울 때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물이 있는 라면, 짜장라면, 볶음라면 등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아마도 10명 중 9명은 라면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라면은 우리 한국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인스턴트 식품이기 때문이죠. 라면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국인이라면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절대 없을 텐데요. 맛도 맛이지만 말 그대로 10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식품입니다. 물론 라면은 한국만의 음식은 아닙니다. 중국, 태국, 일본 등등 수많은 국가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맛이나 비주얼 모두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만 하더라도 라면 하면 보통 일식 라멘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라면이라든지 짜파게티라든지 하는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라면은 비주류였습니다. 하지만 한류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로의 발길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고 외국인들의 찬장에는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집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한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했는데 때마침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감정 연기는 기본이고 음식을 먹는 일명 먹방 연기 또한 한국 배우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 배우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지를 고민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연기로 녹아났고 외국인들은 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먹방 연기에 푹 빠져버렸는데 먹방하면 역시 라면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냄비에 물을 올리고 사람들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국 라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발 4,000m에 달하는 알프스산 정상에 한국 라면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며 사람들은 한국 라면을 산 정상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는다고 하는데요. 알프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융프라우에는 정상을 가기 위해 매년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입니다. 특히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으로 소위 말하는 인생샷을 남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철도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큰 위험도 없죠. 산악철도를 타고 융프라우 호역에 도착하면 단순히 융프라우 절경만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닌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걸어서 45분 걸리는 매니오흐 산장까지 트레킹을 하고 한여름에도 눈썰매와 스키 및 보드와 짚라인을 경험할 수 있어 등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액티비티를 즐기고 융프라우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 위의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각종 스위스 요리를 비롯해 등심 스테이크와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 크리스탈 레스토랑과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런 맛있는 음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매점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점에서 신라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 역시 추운 날 등산을 하면 산 정상에서 뜨끈한 라면 한 젓가락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라면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한 젓가락에 우리는 라면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류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죠. 추운 날 손이 시려워 미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우 불어가면서 라면 한 젓가락과 국물 한 모금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를 외국인들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융프라우 정상을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인터라켄 오스트 역사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한국의 컵라면을 잔뜩 구입한다고 합니다. 거의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을 때도 있다고 하죠. 한국 라면은 비단 스위스에서만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시즌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키장 역시 라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먼 나라 캐나다에서도 이제는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하는데요. 과거 캐나다의 교포 인터넷 매체인 아크리언의 보도에 따르면 동양계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스키장에서의 컵라면 인기가 이제는 캐나다 현지인들까지 애용하는 식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밴쿠버 인근에 있는 1만 명 수용 규모의 사이프러스 스키장은 직영 휴게실에서 햄버거와 샌드위치, 그리고 따뜻한 수프 등의 서구 식품만을 지금껏 취급했지만 동양인들 사이에 컵라면이 인기가 있음을 착안하여 한국산 컵라면을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컵라면의 인기는 동양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휴게실 식품 판매 비중의 2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추위를 녹이는 인기 식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봉지라면이냐 컵라면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라죠. 이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가까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까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외국인들은 이런 라면을 왜 좋아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다르게 어떤 맛을 느끼고 있는지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면은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했다. 비싼 돈을 들여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물론 차이는 있지만 난 굳이 라면을 먹으라고 한다면 한국 인스턴트 라면을 먹겠어. 맛도 맛이지만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 완벽히 중독되는 맛입니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안겨다 줍니다. 칼칼한 국물 맛은 일품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일품의 뜻을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일본 라면도 좋아하고 중국 라면도 좋아한다. 그 중에서 한국 라면을 가장 좋아한다. 일단 맛이 굉장해. 생각보다 국물 맛이 진하다니까. 그 점이 굉장히 신기했어. 한국 라면은 우리나라에서 3, 4천 원으로 다른 라면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물론 10,000원이 넘는 음식과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내가 먹기엔 한국 라면의 국물 맛이 진하고 맛있었어.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 다음 우리 집 찬장과 냉장고는 한국의 레토르트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린 완전히 한국인들의 입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맛이 싸그리 변했어. 내가 신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평소에 술을 즐기는 편인데 한국 라면은 내가 마시는 대부분의 술과 잘 어울려. 심지어 내 입맛에는 와인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단 말이지. 한국인들이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라면은 가장 좋은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술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나도 한국에 거주할 때 라면에 소주 한 잔 마시는 걸 정말 좋아했어. 특히나 튼실한 면발량과 뜨끈한 국물은 소주의 안성맞춤이야. 심지어 한국에서는 라면은 1,000원도 하지 않는 가격이야. 2봉지를 끓여 먹으면 아주 든든하게 술을 마실 수 있어 행복해. 오늘 저녁 H마트를 가야겠어.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말 다 했죠. 고기 육수로 우려낸 깊은 맛이 납니다. 또한 면발 하나하나가 육수를 머금어 첫입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맛있어서 먹는다고요. 일본식 라멘을 평소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 당시 가게 문을 닫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먹어봤지만 그 맛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 한국의 튀김 우동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 입에 꼭 맞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